회의장은 이미 결론이 난 듯 조용했습니다. 5조 원, 유럽 전력망 연결 수십 년의 외교 관계, 모든 조건은 프랑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의 낡은 설계도가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종이는 발에 있었고 가장자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20년 전 연필로 직접 그린 도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로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불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라바트의 정부청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호 인력이 늘어났고 각국 대표단의 차량이 차례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모로코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사업, 누르 프로젝트. 사막의 태양열을 모아 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을 유럽까지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규모는 단순한 발전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였습니다. 그 사업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의 경제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4개의 국가 이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프랑스 대표단은 여유로웠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이어온 관계가 있었고 금융 구조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본을 제공하고 시장을 연결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돈과 네트워크,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은 정확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제안이었습니다. 중국은 더 직선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속도와 가격,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곳곳에서 그 방식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조용했습니다. 대표단은 많지 않았고 발언도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짧았고 숫자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놓인 작은 다리,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한 대의 트럭. 회의장에 있던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한국 측 대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길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그 말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프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로코 측 인사 몇 명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회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건과 금액, 기술과 일정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씩 비교되며 정리되어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프랑스가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본과 외교적 관계도 있었고 유럽과의 연결이라는 명확한 미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한쪽에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차관 아민 엘 카리미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넘겨보지도 않았고 의견에 끼어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그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막 위의 작은 다리,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짧은 메모. 2006년 직접 시공. 그는 그 문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문장이 남겨진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까지. 그날 밤 아민 엘 카리미는 혼자 차관실에 남았습니다.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결정은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은 낡아 있었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파일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려진 선들 위에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그린 흔적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계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글씨로 짧은 메모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먼저 지나가야 한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야. 잠시 멈추었다가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무너져 내린 건물, 그리고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한 사람. 그날의 이야기는 아직 회의장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판단 기준을 바꿔버릴 이야기가 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아틀라스 산맥 깊숙한 곳 외부에서는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작은 마을. 해발이 높았고 겨울이면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학교이자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비가 오면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가던 곳. 그 건물 하나가 마을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평소와는 다르게 불고 있었고, 공기에도 어딘가 낯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컵이 살짝 떨려왔고, 벽에 걸린 물건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진동은 점점 커졌습니다. 순간 버티고 있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지면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건물은 중심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벽에 먼저 금이 가더니 곧이어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이 울렸고 몇 초 사이에 먼지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을의 중심이었던 건물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구조는 곧바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으로 도로가 끊겼고 통신까지 두절되면서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내서 돌을 하나씩 옮기고 이름을 부르며 잔해를 두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까? 끝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일본, 중국,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팀들이 최신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열화상 장비와 심장 박동 탐지기, 그리고 절단 장비까지 구조에 필요한 준비는 이미 모두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잔해 속에서 미세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생존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으며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분석하던 기술자 한 명이 급하게 구조대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집안이 불안정합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고 곧바로 작업 중지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말은 현장 전체를 멈추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멈추는 겁니까? 아직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다가섰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붙잡았고 누군가는 매달리듯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짧고 단호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헬기가 다시 떠오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현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무너진 잔해와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더 떨어져만 갔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잔해 사이에서 들리던 희미한 소리들조차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명해지면서 그 안에 다른 소리가 섞여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가 땅을 긁으며 밀고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굴착기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미 도로는 끊겨 있었고 차량이 올라올 수 있는 길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비는 길이 없는 산을 그대로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운전자의 모습이 조금씩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얼굴, 굳게 담은 표정, 그리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굴착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잔해까지 그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훑어보듯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갑을 다시 끼우며 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길지 않은 한마디였지만 상황을 묻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누군가가 떨리는 손으로 잔해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끄덕였고 망설임 없이 그 방향으로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도면도 없었고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해를 가만히 바라보며 무너진 구조를 눈으로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먼저 무너졌는지, 어디가 아직 버티고 있는지, 그는 그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정확하게 필요한 지점만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믿지 않았고 누군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조금씩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굴착기의 엔진 소리가 조용한 산속을 계속 울렸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위를 무작정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기둥이 어디에서 부러졌는지, 하중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지금 건드리면 무너질 부분이 어디인지. 그는 눈으로 계산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했습니다. 안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굴착기를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잔해 위로 올라가 무릎을 굽히고 손으로 콘크리트를 짚었습니다. 표면은 차가웠고 거칠었으며 무게가 어디로 쏠려 있는지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을 따라
무너진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부, 겹쳐진 철근의 위치, 그리고 내려앉은 슬래브의 방향까지. 그는 그 흐름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비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느리고 더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는 굴착기로 큰 잔해들을 먼저 걷어낸 뒤 직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쥔 것은 랜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잔해 안쪽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앞을 더듬으며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손끝에 철근이 느껴졌고 깨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손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곧 손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갑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전달된 신호였습니다. 그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밖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굴착기 소리와 잔해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조용히 현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달려가 손을 잡았고 조심스럽게 몸을 끌어냈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먼지로 덮인 얼굴, 떨리는 숨,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생명.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준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짧게 말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다시 움직일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았고 먹을 틈도 없었으며 물조차 거의 마시지 못한 채 계속 몸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시 또 다른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떨어졌고 손끝의 감각도 서서히 무뎌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의 피부는 이미 벗겨져 있었고 철근을 잡을 때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명씩, 또 한 명씩 사람들이 잔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에서는 울음이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잔해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사람. 생존의 한계라 불리는 72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은 곳, 가장 위험한 위치, 그는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들린 랜턴 불빛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울었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끝에서 슬래브 아래에 깔려있는 한 소년이 보였습니다. 숨은 약했고 시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을 거야. 소년의 눈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땅이 다시 울렸습니다. 멀리서 시작된 진동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소년의 몸을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체온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고 숨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구조물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에서 시작된 진동은 이내 땅 전체를 흔드는 낮은 울림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소년을 당겨 나오면 구조물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이대로 머뭇거리면 소년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으로 지지대를 짚어보고 슬래브의 무게가 걸린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다. 그 순간 박준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더 깊숙이 밀어 넣으면서 소년의 몸을 한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어깨와 등을 이용해 무게를 버티며 소년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소년의 몸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년의 몸이 잔해 밖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년의 팔을 잡았고 누군가는 어깨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여러 손이 이어지면서 소년은 구조물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버티고 있던 지점에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위에서 버티고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고 빠져나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을 뒤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가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그 아래에 깔렸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고 누군가는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망이 가득했던 공간에는 분명히 살아나온 생명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현장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혁을 향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네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손들이 이제는 망설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옮기고 흙을 파내고 철근을 잡아당기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꺼내야 합니다. 한참이 지난 뒤 그의 몸이 다시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얼굴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팔과 다리는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현장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수술이 이어졌고 시간은 길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너무 강했고 소리는 멀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감각이 돌아오면서 박준혁은 자신의 상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생각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신경 손상입니다. 회복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전처럼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도면을 그릴 수도 없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상황은 다시 한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처음에 누가 들어왔는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또렷하지 않았고 몸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멈칫하는 숨소리, 그리고 말을 꺼내기 전에 긴 침묵. 그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이 따라왔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들리던 목소리, 손을 잡았던 순간, 밖으로 밀어냈던 장면.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년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멈추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박준혁의 붕대 감긴 팔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마치 부서질까 봐 두려운 것처럼. 그때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즈으면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힌 것처럼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더 분명하게 이어졌습니다. 다시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설명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박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더 들어왔습니다. 마을 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를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촌장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도 아니었고 현실이었습니다. 마을은 무너졌고 학교는 사라졌으며 길은 끊겼고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지시가 이미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도 회사에서도 모든 판단은 하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잔해 속에서 들리던 목소리. 살려주세요. 박준혁은 그 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소년이 여전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생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으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지어야지.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준혁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재활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른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는 이전처럼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선 하나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종이는 찢어졌고 선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수십 장, 수백 장. 선은 점점 곧아졌고 손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처음 일어섰을 때 균형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다시 현장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속도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박준혁은 땅부터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상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흙이 어디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 돌이 어느 지점에서 하중을 버티고 있는지까지 하나씩 직접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바닥부터 상태를 파악한 뒤에야 그 위에 구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씩 쌓아 올려갔습니다. 끊어졌던 길이 다시 이어졌고 다리가 놓였으며 무너졌던 자리에 건물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다르다. 그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사막의 계절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다리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했고 끊어졌던 길이 다시 이어지면서 물자도 사람도 소식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어른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그 지역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어느 날, 모로코 전역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 지진의 규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피해 범위도 훨씬 넓었습니다. 도시가 멈췄고 도로가 갈라졌고 건물들이 연이어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20년 전에 익숙한 장면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먼지, 비명, 그리고 무너진 구조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떤 건물은 완전히 사라졌고 어떤 길은 흔적도 없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떤 도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었고 의료진이 도착할 수 있었고 물자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었을 상황이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것들과 남아있는 것, 그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겉이 아니라 기초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하중을 버티고 있던 설계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사람의 이름도 보고서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 명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박준혁이 만든 구조물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었고 디자인이 눈에 띄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구조물들은 지진의 끝까지 버텨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고서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문서는 곧 정부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수많은 자료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보고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이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남아있던 결과였고 이론이 아니라 직접 확인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회의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강력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촘촘한 네트워크, 그리고 빠른 추진 속도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나라의 강점을 앞세워 설득을 이어가고 있었고, 회의는 다시 조건과 비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회의장 한쪽, 젊은 차관 아민 엘 카리미가 조용히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멈춘 페이지에는 하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막 위의 작은 다리와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차량. 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남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군가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떠나지 않고 했던 선택.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 하나였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났고 각 나라들의 조건은 충분히 제시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자본 규모도 외교적 관계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미래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안정성을 강조했고 중국은 속도를 내세웠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논리는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가? 누가 더 빨리 완성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질문이 회의의 중심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젊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자료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민 엘 카리미는 지진 이후 정리된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적힌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회의장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한 장 넘겼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들과 중간이 끊겨 버린 도로. 그 사이에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구조물이 함께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 속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실제 현장에서 남아있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한 곳도 있었고, 더 빠른 완공을 약속한 곳도 있었습니다. 아민 엘 카리미 차관은 시선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을 한번 바라봤고, 일본, 중국 대표단들도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단을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선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민 엘 카리미 차관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혁은 자신의 다리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짓단을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선을 들어 회의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날 누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보다 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민 엘 카리미 차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다시 하겠습니다. 회의장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반박할 수도 있었고, 다른 조건을 다시 꺼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회의장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밤 도시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의는 끝났고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아민 엘 카리미 차관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한 장의 설계도가 얹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려진 선, 지워진 흔적들, 그리고 다시 그어진 계산. 그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끝까지 남았느냐의 문제야. 아민 엘 카리미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모르코의 사막 한가운데 공사 현장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박준혁은 여전히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민 엘 카림이 차관은 말했습니다. 오늘 선택이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길었고 누군가에게는 잊혀졌을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결정된 건 단순한 계약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5조 원보다 먼저 선택된 건 한 번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선택이 결국 나라의 선택까지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세계가 감동한 한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